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면 쉬워지게 됩니다. 토마스 풀러. 감사 스마일도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계를 넘어서니까 진짜로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스님들도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은 힘들겠지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할 수 있고, 특히 또 내 집 마련도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일요일인데 노고산에 다녀왔습니다. 원래 감사 스마일 있는 삼송에서 그리고 이제 오송산을 거쳐서 이제 노고산을 향해서 이제 흥국사까지 가는 그런 여정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노고산을 가다가 중간에 산막고를 하고 이제 흥국사로 내려가는 그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거의 노고산 거의 정상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노고산 정상까지 가다가 여기도 이제 노고산 가던 도중에 이제 멋진 북한산 삼각산의 모습을 찍었고, 제가 문득 과거에 군생활 할 때 그 방향탐지 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도법 지도를 보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사회를 나오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지도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정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다가 이정표를 제가 이제 보지를 못했고, 특히 이제 그런 지도에 의지하지 않고 이정표만 보고 가다가 제가 어제 낭패를 조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많은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데, 어떤 이제 나의 이제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의견도 구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또 책도 보게 되고 또 경험 있는 분들한테 또 경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나의 그런 생각대로 이제 산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정표가 없을 때는 또 나만의 그런 지도를 또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모르겠으면 또 물어봐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스님들도 최근에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 스마일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 주말부터 저에게 또 많은 전화 또는 상담 문의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갈아타기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그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유료 상담이라는 이야기 항상 드렸는데 유료 상담인지를 모르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이 운영하는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여기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제가 부동산 관련 질문 의견을 갖다가 가입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또 이야기를 또 드릴 거고요. 또 사정이 또 내가 또 대면해서 또 나의 사정을 갖다 또 다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에게 또 감사 스마일이 있는 감사 스마일 부동산 연구소가 원흥역에 있고, 또 감사 스마일이 또 부동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삼성 미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일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노하우라든지 또 그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남기셔도 되고, 또 제가 설명란에다가 이제 제가 더보기를 눌러 들어가시면 설명란에다가 이제 내 집 마련 투자처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전화번호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또 부동산 연구소 부동산 카페도 클릭하시면 또 들어가서 또 가입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출은 6억까지 서울 수도권 부동산의 경고장 달린 이재명 정부의 계산된 한 수인데, 앞으로 저는 이제 이번 주에도 또 두 번째 대책이 또 나올 거고요.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리고 멤버십 회원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멤버십 회원 채널에 가입해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멤버십 이런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가입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한 달에 4,990원으로 거의 뭐 몇 억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어갈 수가 있고요. 몇 억까지 아니더라도 감사스마일과 함께 인연이 되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인생의 노하우를 갖다가 얻어갈 수 있는 감사스마일 찐팬이 또 되어주시면 감사스마일이 더 큰 힘 받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627 대책으로 해가지고 신생아 특례도 한도가 축소돼가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23년 2년 전만 해도 이 저출산 대책으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기여를 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대출 한도를 축소를 했을까요? 그 정도로 지금 신생아 특례, 즉 다시 말해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많이들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또 보기가 싫은 건지 또 신특과 생초는 건드리는 거 아닌데 정부는 또 진짜 못 믿겠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쭉 있어야지만 또 출산율도 이제 증가를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이 신생아 특례를 갖다가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왜 했는지는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의 그 자유아카데미의 부의 여정 당부쌤의 글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꾸준하게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은 또 감스님들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갈아타기라든지 또 자산을 갖다 늘려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대출 규제로 나이다. 지난주에 이제 대출 규제를 했고요. 이제 뭐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뭐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우클릭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동안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지만 첫 번째 부동산 대책부터 이제 오늘 도장 쾅 찍었다. 문재인 시즌2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시즌2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지난주에 제가 리틀백님 커피챗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진짜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이 아마 역대급으로 생각보다 세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대출 규제 한 번으로 이제 그 6억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진짜 많은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앞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쉬워질 것이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안 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은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요. 서울과 수도권은 진짜 지금 오늘이 가장 쌀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믿지 못하시겠으면 일단 내 집 마련을 최대한 늦추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네 번째로 부동산 규제에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 규제, 세금 규제, 핀셋 규제, 대출 규제. 그런데 핀셋과 세금과 거래 여기에서 지금 이 네 개의 규제가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이 네 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왜 대출 규제로 넘어갔을까요? 거래 규제는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부작용이 많아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보다 이미 할 건 다 해버렸고 세금 규제는 할 수가 없다. 이미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세금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조만간 아니면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세금 부분은 다시 한번 건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뭐 핀셋 규제도 이미 하고 있고 결국 남은 건 대출 규제인데 지난주에 발표했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 규제의 시작을 알렸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정부가 아닌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지금 선포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일부 사람들이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아봤자 아파트 그 담보의 60%밖에 받지 못하는데, 진짜로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도 5억까지밖에 못 받는데 그것도 이제 줄였고, 더 나가서 이제 6억까지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10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기업의 연체 그리고 자영업자의 연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오늘도 실수요자가 아니면 대출 못하게 막는다는 대책이 수두룩했고, 고로 본격적인 주거 사다리가 끊기기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주거 사다리가 끊길까요? 혹시 지금 비리로 좀 조국 씨의 사례를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개천에서 용이되기 어렵다, 10대 94회다, 모두가 용이될 수 없으면 그럴 필요도 없다, 진짜로 개붕괴라는 말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충격적인 거는 2012년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13년이 지난 2025년도에 진짜로 10대 94회가 지금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 조국 씨가 1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자 스마일도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용이 되어서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하고 2012년도에 조국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13년이 지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핵심 파트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수도권 내 주담대 최대한도 6억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감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최대한 대출을 6억까지 밖에 못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은 내 집 마련도 하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서울 강남 3구라든지 용산은 이미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고로 대출 최대한도 6억이란 말은 현금 부자 아니면 10억 넘어가는 집 사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10대 90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에게도 지난주부터 계속 물어보는 게, 앞으로 그럼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그리고 고양시라든지 서울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10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의 아파트가 인기가 많을 거고, 특히 오래된 아파트인 노도강이라든지 금강구에 있는 30년 넘어가는 구축의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사지는 않을 것 같고, 15년 이내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커뮤니티가 있으면서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의 아파트를 갖다가 선호해 나갈 건데, 그런 아파트들은 서울에 이미 15억이 다 넘어가 있고, 12억에서 14억 사이도 지금 이제 사람들의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고, 또 LTV라든지 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지금 제한하다 보니까 진짜로 이런 것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0억 이하의 아파트로 풍선효과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더 나가서 저는 전세라든지 월세 가격도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아마 7, 8월 달이 지나고 나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일단 매매 거래는 안 되겠지만 전세나 월세의 그런 임대차 시장은 상당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규제 플러스 시기상 지금 눌림목이 겹치는 그런 시기인데, 진짜로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5월달과 6월달에 진짜 스트레스 DSR 2단계 때 특히 7월 1일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었던 이유는 분명히 이재명 정부가 탄생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가재, 붕어, 개구리는 10억이 넘어가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데가 정말 신기하게도 아파트 가격이 비쌉니다. 10억이 넘어가는 보수 지지율 높은 동네는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개천 울타리를 벗어날 생각 말고 계속 우리가 주는 지원금 받기만 하면서 우리 계속 뽑아달라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속지 마라, 기회의 사다리는 있다라는 당부쌤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늦을 수밖에 없는데 대출을 못 받아서 매수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게 문제지만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10억 이하.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특히 고양시 덕양구 서울과 맞붙어 있는 또 GTX-A 2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2단계가 아니죠. 삼성역 무정차 개통 3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금 GTX-A 북부 역세권 주변 GTX-A 역세권을 보시고 그리고 다산이라든지 별내라든지 구리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곳 중에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을 특히 10억 이하 6억에서 9억 사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수도권 중3급지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거고요. 아마 이번 주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정지역을 묶을 가능성이 있고 토지 확대가 될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지방이라고 외면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감스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차라리 지방에 투자할 그런 자금 가지고 서울이 만약에 안 된다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도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 뭐 신안산선이 들어올 지역이라든지 또 직장과 일자리 용인 그 다음에 뭐 동탄 화성 평택까지 앞으로 일자리와 기업이 많이 들어올 그런 입지로 해서 저는 미리 에셋을 파킹하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자는 또 양극화가 심화돼가 지방은 더 뭐 죽을 거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양극화의 핵심은 애초에 개천을 벗어나지 못하게 틀어막는 데 있어서 뭐 지방 투자도 뭐 좋을 수도 있다라는 당부쌤의 이야기도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2주택 포지션을 간다라고 하면 내가 한 채를 거주하고 한 채는 진짜로 덜 똘똘하지만 월세 받는다 상가에서 월세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왕이면 아파트로 역세권으로 대단지로 신축이 아니면 준신축으로 해서 내 자산을 갖다가 조금 파킹을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분양권 대출 시장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분양권 대출 시장도 조만간 일단 묶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직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출 규제에 빠진 분양권 중도금 대출로 해가지고 분양권 매수로 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정말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지난 토요일날 이야기 드렸지만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감스님들 정말 많기를 갖다 바라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매일 아침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감스님들께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별하고 해서 아침마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진짜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도 한 두세 번이 또 남아 있을 거고 특히 7월 달에는 수도권 서울 마포, 성동 그리고 동작, 강동 쪽은 100% 저는 묶일 거라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풍선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차례다. 주담대 6억 한도에 노도강이 또 기대가 부풀어져 나가고 저는 반사이 쪽으로 서대문하고 은평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대출 규제 때문에 10억 이하로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아파트들도 서대문과 은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저가 아파트 밀집인 노도강 금강구보다 서울과 맞붙어 있는 뭐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가지고 다산이라든지 그리고 10억 이하의 역세권 대단지 신축의 그런 경기도에 있는 그런 중급지가 풍선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볼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고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본인의 그런 고민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카페를 또 활용해 주시고 또 감사스마일이 또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TV 유튜브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감사스마일이 내 집 마련하는데 그리고 또 내 자산을 갖다가 불려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이번 주도 행복 가득하시고 오늘 6월 마지막 날 6월 잘 보내시고 또 희망찬 하반기를 함께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